네, 그러면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문제 해결 구성으로 되어 있는 발표 자료를 오늘은 눈으로 보면서 또 귀로 들어봅니다. 새벽 배송 이대로 좋은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기 새벽 배송 이대로 좋은가? 라는 질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제통상학과 2학년 루카스로 되어 있죠. 그러면요. 자, 어떻게 인사를 하면 되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제통상학과 2학년 루카스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발표를 맡은 저는 이 말을 넣어도 돼요. 발표를 맡은 저는 경제통상학과 2학년 루카스입니다. 자, 이렇게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자,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두 가지가 필요하죠. 자, 뭐가 필요하죠? 이것과 관계가 되는 시작. 네, creative opening. 네, 오프닝 메시지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합니까? 맞습니다. 목차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으로 지금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데요. 자, 어떻게 시작을 할까요? 여러분 새벽 배송 받아보셨습니까? 이러면 뭐지? 질문이죠. 네. 한국에서 택배를 받아보셨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새벽에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이러면 질문이에요. 자, 경험으로 해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저는요, 요즘 새벽 배송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자, 이러면 경험이죠. 에피소드로 한번 해볼까요? 요즘 신문에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어쩌고 저쩌고. 네네. 그러면 에피소드가 돼요. 이 친구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 여러분은 택배를 자주 이용하시나요? 네. 이 친구는 자, 여기에 질문의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이용하는 것 같은데요. 경험이네요. 이렇게 두 가지 이상을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용하는 것 같은데요 하면서 같은데요. 네, 이렇게 인토네이션도 한번 꼭 챙겨 들어봐 주세요. 같은데요. 이러면 좀 불친절하게 들리고요. 그냥 이야기가 끝났다. 내가 할 말이 끝났다.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같은데요 라고 살짝 높이면서 뒤에 아직 이야기가 있으니까 잘 들어주세요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이렇게 높이 또 같이 한번 들어보고 자, 또 목차를 소개할 때요. 자, 목차를 소개할 때 제 발표는 자,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네, 나누다. 한국말에서요. 이게 나누다예요. 여러분 수학 시간에 많이 보는 거 있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때 그럴 때 이 나누다라는 말을 씁니다. 자, 그 다음에 먼저 그 다음으로 자, 그 해결 방안에는 이 순서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기 잠깐 보세요. 먼저 새벽 배송의 정의 및 현황. 근데 이 및이라는 게 글로 쓸 때는 괜찮은데 발음을 해보면 정말 안 들려요. 그러니까 와 라고 말하게 할 때는 그렇게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새벽 배송의 문제점, 그 다음에 새벽 배송의 해결 방안. 이런 순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어떻게 말하면 되죠? 첫째, 둘째, 셋째 아니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지만 먼저, 그 다음으로, 끝으로, 마지막으로 이런 방법도 있죠. 이건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네. 자, 그 다음요. 선생님 또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기 새벽 배송이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나와요. 여기 앞에서도 제목에 새벽 배송 이야기를 했고 또 목차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나오면 듣는 사람도 재미가 없을 것 같죠. 발음하는 사람도 힘들고 맞죠.
그러니까 한 번 정도만 말하고 그 다음에는 그냥 말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여기는 정의와 현황 먼저 새벽 배송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새벽 배송 시장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두 번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다음으로 새벽 배송에 따른 문제점을 살펴보고 해결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자, 여기서는요. 두 번째와 세 번째를 이야기할 때 새벽 배송을 한 번만 썼어요. 자, 마지막에는 그 해결 방안, 그를 쓰면 돼요. 그러니까 이, 그, 저 할 때 그 말이에요. 여기서는 그를 썼고요. 그러면 우리 자, 여기 발표 내용에는 새벽 배송이 무엇인지, 새벽 배송 시장의 규모는 어떤지 이렇게 계속 말을 했지만 우리가 한번 고쳐볼까요? 한번 해봅시다. 자, 먼저 새벽 배송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자, 여기 두 번째는 어떻게 할까요? 맞아요. 그라고 하면 돼요. 그 규모는 어때요? 간단해졌어요? 네, 이렇게 직접 만들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선생님이 지금 이 음성을 아나운서의 말을 통해서 직접 여러분에게 들려드립니다. 눈으로 보면서 이제 곧 여러분이 발표를 직접 해야 되는데 눈으로 보면서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제통상학과 2학년 루카스입니다. 여러분은 택배를 자주 이용하시나요? 저는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이용하는 것 같은데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가장 편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빠른 택배 서비스이죠. 요즘은 밤에 주문하면 그 다음날 새벽에 물건을 받을 수 있는 새벽 배송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새벽 배송, 과연 편하기만 한 서비스일까요? 오늘 저는 이 새벽 배송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 발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새벽 배송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새벽 배송 시장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그 현황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새벽 배송에 따른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해결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봤는데 자, 지금 여러분들이 그냥 보고 있었습니까? 눈으로 보면서 너무 빨라 못 따라하겠어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오늘은요 선생님이 잠깐 이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그 한국말을요, 한국말 정말 잘하시네요. 이렇게 말을 할 때 발음이 깨끗하고 뭐 그게 뭐 꼭 한국 사람처럼 말하는 건 아니지만 한국 사람이 들을 때 뭐라고요? 이런 건 없고 그 다음에 좀 억양이 자연스럽고 그러면서 속도도 빠르면 속도도 너무 느리게 말하지 않으면 이렇게 느리면 듣는 사람이 참 힘들어요. 그래서 속도도 괜찮으면 사람들이 잘하시네요 라고 해요. 속도가 빠른 것이 꼭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잘하시네요 라고 할 때 잘하는 사람들은 보통 속도가 빠르다는 이야기예요. 선생님 말 이해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속도를 좀 빨리 하는 연습이 필요해요. 자, 지금 눈으로 보면서 이번에는 따라 읽기를 한번 해볼게요. 눈으로 보면서 읽기를 선생님은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말은 자기 머리에서 나오는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하고 있고 그 머리에서 나오는 것을 뭐 똑같이 할 필요는 없으니까 사람마다 문장을 만드는 방법은 다르니까. 자, 하지만 이제는 이 정도 속도를 따라 해보죠. 근데 눈으로 보지 못하면 그 잘 모르는 노래를 잘 모를 때 노래를 따라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글자를 주니까 한번 따라해 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안녕하십니까부터 할 텐데요. 아이고, 네. 자, 준비됐어요? 선생님도 같이 할게요. 저는 어, 경제통상학 잠깐만요. 다시,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제통상학과 다시.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제통상학과 2학년 루카스입니다. 여러분은 택배를 자주 이용하시나요? 저는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이용하는 것 같은데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가장 편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빠른 택배 서비스이죠. 요즘은 밤에 주문하면 그 다음날 새벽에 물건을 받을 수 있는 새벽 배송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새벽 배송, 과연 편하기만 한 서비스일까요? 오늘 저는 이 새벽 배송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 발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새벽 배송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새벽 배송 시장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그 현황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새벽 배송에 따른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해결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새벽 배 여기까지예요. 중간에 그 다른 내용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 아니면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있는 부분은 여기에 글자로 쓰지 않았어요. 중간에 이렇게 쓰지 않는 것을 한국말로 생략이라고 해요. 발음이 좀 어렵죠. 생략은 안 되고요. 네, N 사운드로 발음하면 돼요. 생략. 생략하다 동사이고요. 중간에 선생님이 조금씩 생략한 부분도 있고 하지만 글자로 되어 있는 부분은 오늘 수업 마치고 여러분이 다시 들어볼 수도 있다고 선생님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요. 다음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이번에는요. 새벽 배송의 정의와 자, 현황 부분이에요. 자, 여기서 정의 무슨 뜻이지? 그 다음에 현황 얼마나 많이 라는 거죠. 자, 여기서요. 새벽 배송이란 네, 이렇게 정의가 있고요. 근데 글자가 이렇게 끊어졌네요. 좀 이해해 주세요. 여기 와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새벽 배송 시장의 현황인데요. 이런 현황을 이야기할 때는 되게 숫자가 나와요. 그럼 숫자가 나오면 사람들이 숫자를 귀로 잘 못 들어요. 맞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숫자는 이렇게 PPT에서 넣어주고 그 다음에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그래프로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그 비슷한 비율을 좀 숫자가 크면 사실 여기 2조 원이라고 있는데 아니 2조 원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알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2조 원은 트럭 여기 몇 대죠? 6만 대? 6만. 자, 트럭은 한 대, 두 대니까 6만 대. 트럭 6만 대 정도라고 그렇게 지금 비율을 들었습니다. 이러면 조금 이해가 되죠. 여러분 집 앞에 트럭이 한 대, 두 대, 세 대? 근데 그게 6만 대야. 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쉽게 숫자를 볼 수 있도록 네,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이 정의를 말할 때 현황을 말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이 있죠. 그 표현을 선생님이 지금 좀 소개를 할 건데요. 이 뜻을 말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자 잠깐만 한번 예를 보여줍니다. 자, 뭐는 뭐뭐를 말합니다. 뭐는 뭐뭐입니다. 가장 쉬운 건 그렇죠. 뭐뭐는 뭐뭐입니다. 우리 많이 쓰는 표현이고요. 새벽 배송은 새벽에 물건을 배송해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말함 이렇게 발음하지 말고 말합니다. 우리 한국어에서는 N, L 다음에 아, 우 모음이 있고 그 중간에 가 있으면 그냥 조금 들릴 것 같은 정도로 아주 약하게 발음합니다. 그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전화하세요라고 말하는 거 별로 못 들어봤죠. 전화 아니고 전화하세요. 발음 어디 갔어요? 라고 묻는 외국인들이 많아요. 원래 그렇게 발음해요. 전화하세요. 그 다음에
결혼했어요. 이럴 때도 결혼했어요. 결혼. 어디 갔지?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N, L 다음에 우 모음이 있으면 그 중간에 있는 흐는 아주 약하게 발음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말합니다라고 하면 정말 외국인이에요. 여러분 외국인이라고요? 미안해요. 네, 말함 아니고 말합니다. 말합니다.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돼요. 네, 그렇다고 해서 못 듣는 한국 사람은 없습니다. 왜? 우리도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새벽 배송은 새벽에 물건을 배송해 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자, 여기서요. 선생님 오늘 하나 여러분하고 연습해 보고 싶은 표현이 있어요. 말 그대로. 예. 그대로. 그 모양 그대로. 알죠? 말 그대로. 그 말 그대로. 정말 말 그대로인데 선생님 더 이상 어떻게 설명하죠? 여러분은 말도 알고 그대로도 아는데 말 그대로라는 이런 표현을 쓰는 친구들은 잘 못 봤어요. 알고 있지만 이런 표현을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럴까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 한번 넣어봤어요. 새벽 배송은 말 그대로 쉽게 말해, 다시 말해 이런 자리에 넣으면 돼요. 네, 말 그대로 새벽에 물건을 배송해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그렇죠? 자, 전날 밤 12시 이전까지 주문하면 바로 다음날 새벽까지 배송해 준다는 거죠. 네, 보통 이게 음식 재료 같은 거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어머니들이 필요한 거 그런 것을 12시 이전까지 주문하면 이제 다음날 아침에 보통 한 6시나 7시까지 문 앞에 놓아주는 걸 말하는데요. 편하겠다라는 생각은 들죠. 그런데 이게 편해서 이렇게 2015년, 18년 지금 보면 어때요? 굉장히 많이 성장했죠. 네, 갑자기 처음에는 아니 새벽에도 배송 받아야 돼? 라고 생각했지만 써보니까 편하니까 그 다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는 2018년이 두 개가 있네요. 여러분 조금 이해해 주세요. 자, 2020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숫자를 말하는데요. 자, 한국의 새벽 시장 규모는 2015년에 자, 이거 그래프 보면서 어떻게 말하는지 2015년에 약 about 100억 원 정도 100억 원 이렇게 발음할게요. 100억 원 아니에요. 100억 원 정도에 불과했는데요. 2018년에는 40배까지 자, 여기 100억 원, 4천억 원 여기를 4천억 원이라고 말을 해도 되는데 사실 4천억 원이 얼마나 되는지 듣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도록 40배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런 표현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2020년에는 무려, 자, 우리 무려 기억해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라고 할 때 쓰는 말이에요. 무려 2조 원을 넘었습니다. 네. 근데 2조 원이 이게 머리에서 상상이 잘 안 돼요. 얼마나 되는 양인지, 그죠? 그래서 트럭 6만 대 정도라고, 6만 대가 움직이는 정도라고. 아니, 6만 대가 우리 동네에 한꺼번에 오면요. 우리 동네, 못 들어와요. 그죠? 네. 자, 많은 기업들이 더 빠르고 편리한 새벽 배송 서비스를 위해 경쟁한다고 하니 앞으로도 새벽 배송은 더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건 뭘까요? 네, 추측이에요. 을 것으로 보이다. 추측입니다. 자, 앞으로 여기서 앞으로는 자, 앞 뒤인데 미래를 말할 때 앞으로를 많이 쓰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강조도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지금 봤을 때 바로 들어볼게요. 배송은 말 그대로 새벽에 물건을 배송해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전날 밤 12시 이전까지 주문하면 바로 다음날 새벽까지 배송해 준다는 거죠. 주로 식재료나 반찬같이 빨리 배송해야 하는 상품이 이 새벽 배송에 자주 이용됩니다. 한국의 새벽 배송 시장 규모는 2015년에 약 100억 원 정도에 불과했는데요. 2018년에는 40배까지 늘어났고 2020년에는 무려 2조 원을 넘었습니다. 2조 원이라면 배송 트럭을 6만 대 가까이 살 수 있는 큰 금액이죠. 많은 기업들이 더 빠르고 편리한 새벽 배송 서비스를 위해 경쟁한다고 하니 앞으로도 새벽 배송은 더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자, 말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런 새벽 하기 전에 여기에서 일단 멈추겠습니다. 우리는 곧 이 문제와 해결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네. 오늘 또 공부 정말 많이 했습니다. 선생님은 여기서 수업을 마치지만 눈으로 보면서 따라하기 한번 해보세요. 다음 시간에 내용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